교육부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일환으로 진로체험 협력기관을 선정 발표했는데요. 서울에는 대기업 본사에서부터 굵직한 공공기관, 또 유수의 대학들이 즐비한 반면 지방에는 슈퍼마켓, 또 자재창고, 심지어 조기축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과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해야겠죠? 도전 직업체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사 방혜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은요, 서울 지역의 체험 기관이 1,480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경기도 지역은 672개라 2배가량이 서울이 많고요. 또 부산은 111라서 13배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각 지역의 기업들은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해주면 좋겠고요. 서울 지역의 체험 기관들도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직업체험의 주인공이죠. 이가현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일여중 2학년 이가현입니다. 자, 우리 가현 학생은 직업체험 처음 해보는 거죠? 어떤 직업을 체험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제가 5학년 때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역사가 좋아졌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진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역사가 떠올랐고 그리고 박물관이 떠올랐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예연구사를 제 진로로 잡고 이렇게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자, 학예연구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꼈어요?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직업이라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랬군요. 자, 가현 학생이 역사에 흥미를 느껴서 학예연구사란 직업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흥미 위주의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흥미와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그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학생들 상담하고 만나보다 보면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직업이라서 그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좋아한다고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가치관과도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좀 골고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직업의 동향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 직업이라는 건 사회의 구조,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네. 직업의 흥망성쇠가 결국엔 사회 요인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그 직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인구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고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흥미나 관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직업의 전망도까지 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네요. 네. 자,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때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좀 정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의 왜곡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족과 왜곡. 네, 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아무리 정확하고 옳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의 양이 적다 보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옳은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어지죠. 네. 또 이제 정보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정보를 알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옳은 판단을 내리는 데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주위에서 그냥 떠도는 정보는 아닌지 또는 그 또래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네.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현 학생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가현 학생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나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에도 관심이 있고 학예연구사에도 관심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직업을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네. 학예연구사에 더 관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학예연구사가 단순히 기획 전시만 하는 거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전망이나 더 세세한 것들은 직업 체험을 하면서 멘토분께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연 학생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궁금증은 직업 체험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도전 직업 체험 학예연구사 편입니다.